그거를 그리고 잡혀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눈치를 못 챘어. 그 멍청함이 그리고 그 비열함들을 알아내지 못한 그 멍청함이 난 정말 부끄럽다. 김만배가 등장하면서 이제 뭐냐면 나무기는 뭐냐면 계속 뭐냐면 환지해주세요. 나는 환지로 하면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 환지로 하면. 왜냐면 그리고 원주민들도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나무기 제안한 제안서가 있다니까요. 법원에 그 제안서에 보면은 50% 줄게. 남는 이득에 50% 줄게. 시행사에 남는 이득 50% 줄게. 그 다음에 뭐냐면 1공단 해줄게. 공을 해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리스크도 없어. 그잖아. 법인에다가 돈 출자도 안 해도 되는데 막말로 얼마 출자 안 해도 돼요. 조금만 출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왜냐면 이득에 대한 것들을 지분을 가지고 계서 좀 출자를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PFB면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가 할 그런 없단 말이야. 50.1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50 플러스 한 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25억에 한 주 플러스 되는 금액을 26억 가량을 우리가 집어넣을 필요도 없었거든.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될 건데 이재명이가 입찰해라. 그리고 환지하게 꺼내지 마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정리된 게 언제냐면 2014년 8월 말이라고요. 저를 시장실에 불러가지고 야 네가 자꾸 방해하고 있구만. 입찰로 해가지고 한 거라고. 환지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마. 그러니까 원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김만배 돈 벌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뭐냐면 이제 환지는 끝난 거야. 2014년 9월 1일 날 발표했어요. 이재명이 또 그래서 거기 그 산성누리 거기서 그 공무원들 다 그 간부회의 때 딱 모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회 때. 이재명이 그다음에 그 터널 나중에 자기가 1,000억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 터널도 거기에서 저기 그 민간에 부담시키지 말고 성남시가 한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원래는 그 민간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 민간이 다 자기가 돈 더 벌라고 원래 터널 뚫게 돼 있어. 근데 이게 터널이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김만배가 그런 거야. 이제 너는 이제 아니면 민간업자도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 이게 나 한 거 통해서 그랬는지 바로 전달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났을지.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는 있었어. 뭐냐면 김만배가 나한테 얘기했거든. 뭐라 그러냐면 그 터널 뚫어야지 되는데 그 터널을 처음부터 그 성남시가 좀 한다고 그래야 이게 좀 돈 모집하는 게 쉽다. 만약에 이걸 갖다 터널까지 우리가 직접 뚫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공고가 나가면 터널도 뚫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결국 민간업자가 그러니까 금융사 끌고 다니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입찰됐잖아.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나하고 상의도 안 됐어요. 그거는. 성남시가 직접 발표를 해갖고 나 그때 알았어요 오히려. 성남시가 판다. 그 성남시가 1,000억 가량의 수익을 또 올렸다는 거야. 민간업자한테 뺏어왔다. 뭐 터널을 뚫게 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성남시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사 끝나면 그거를 갖다 민간업자한테 부담을 시켰다. 그래서 터널 비용과 그다음에 무슨 비용 해가지고 저기 뭐 사거리 무슨 비용 해가지고 확장 비용 뭐 해가지고 1,000억 가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때 그게 9월 1일 날 결정나거든 다. 그때 이제 9월 1일 날 결정하기 전에 뭐냐면 나한테 환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환지를 이야기했어. 왜 그러냐면 환지를 해야 법적 리스크가 없잖아. 나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선거 때도 돈 갖다 썼지. 나무기. 그다음에 그 전에 정진상 김용하고 해가지고 다 돈 갖다 썼잖아. 그러면 나무기가 이게 안 되면은 화낼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걸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성남시도 손해 없고 아무 손해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 될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땡큐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 평당 300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열받는 거 여러분 거기 그 땅이 평당 300이야. 지주들은 전부 다 이제 몰수당한 거지. 강탈당한 거야 300에. 강제로. 얘네들은 뺏긴 거야. 300에 사가지고 몇 천만 원에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강제로 그때 이제 수용당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은 누구한테 나왔어? 다 김만배한테 간 거지. 김만배도 넘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설계한 방식이라고 쭉쭉쭉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했다 그런 거예요. 예? 형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환지로 갔어야죠. 환지로 했어야죠. 나는 환지로. 그래서 우리 성남시 도시공사는 계속 환지를 계속 끼워놓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장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다고. 그 환지를 얘기했었던 남욱하고 유성규 둘이 이걸 헤쳐먹으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게 저쪽에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으면은 환지로 했어야지. 그랬으면 환지로 근데 했어야지. 입찰 방식을 하면서는 누가 된 거야? 이재명, 정진상,
김만배가 한 배를 탄 거라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환지 방식하고 입찰 방식하고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원주민들한테 300만 원에 뺏어가지고 그거를 지네들이 다시 되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서 돈을 번 건 300에 사서 저 비싼 몇 천만 원, 그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거고, 그렇게 된 게 다 행정 권한,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강제로 팔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규형이 하자는 건 맞아요. 환지는 맞아요. 그분들한테 다른 땅을 줘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입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 거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규형이 이게 이제 모든 걸 설계했다고 하는 거, 이 형이 주장했었던 거로 안 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환지를 했어야지. 그러면 환지를 했으면 내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뭐를 했어요? 결합 개발하고 네. 그 다음에 입찰 방식하고 전부 다 이재명 마음대로 했어. 예? 그리고 이재명 다 했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갑자기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냐면 어쨌든 김만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제 주인이 김만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김만배가 이미 찍어서 내려준 거야. 네. 그래서 김만배가 그때 뭐냐면 야 이재명이 너 싫어해. 남욱한테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거기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뭐 토지 규제 이렇게 묶여 있었던 땅을 300만 원에 후려쳐서 사람 원주인들한테 사가지고 지네들이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천하에. 여러분 지금 가서 성남에서 여러분 평당 300만 원 어디서 구해요, 성남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 상황 이게 문제의 핵심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김만배로 낙점이 된 거야. 이제 입찰 방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김만배로 낙점되니까 그 김만배가 뭐냐면 너 이제 이재명이 너 싫어해. 이러고 다닌 거야. 그러면 그럼 나한테 와서 이재명이 나 싫어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너를 싫어할 이유가 없지. 옛날에 뭐 저기 뭐야 하다못해 선거도 다 돕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김만배로 가는 이제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이 김만배로 낙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그런가 보지 뭐 하고 있어야지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 싫어해 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이재명이 싫어하니까 너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김만배한테 밀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김만배가 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적하는 냄새가 좀 나는데 어쨌든 남욱이가 감옥에 가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무죄로 이제 풀려나는데 무죄인가 뭘 해서 풀려나는데 6개월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제 지분 나눌 때 김만배가 이제 지분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오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있어야 애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 그지? 남욱도 그렇고 이제 정영학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남욱, 정영학, 나 해갖고 그 소위 말하는 체린이 가게 거기에 이제 넷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 여기 이쪽은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나는 14.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얘네 거야. 얘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남욱한테 너 25%, 응? 정영학한테 몇 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해둔 거 성준이가 좀 있으니까 성준이도 몇 프로, 그 다음에 걔도 있지, 걔도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니들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주기로 하자. 나도 14.5%밖에 안 돼. 너는 25%나 되잖아. 그리고 영학이 너도 나보다 많지?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쵸?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정진상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지분이 몇 퍼센트라고 결정됐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쯤은 됐겠다.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뭐냐면 그거 말씀을 드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드리실 겁니까? 그랬더니 말씀 드리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한테는 그때 뭐라고 오딩했는지 정확하게 뭐 오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이 땅값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장동. 근데 270에 샀어요. 네. 그런데 270을 살 때도 다 브릿지 론으로 땡긴 거지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뭐 여기 지금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하고의 관계에서 다 뚫고 은행에서 돈을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빚을 땡겨서 땅을 270에 사고 그거를 잠깐만, 2천만 원에 저기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낸 겁니다. 제로투라는 제로투원 제가 있잖아 뭐라 그러냐면 네. 동기야 부끄럽지 않니 그랬는데 이재명이 더 부끄러워야지. 이재명한테 이야기해봐. 이재명 나 부끄럽지 않냐고. 그럼 나도 부끄럽다고 할게. 나도 되게 부끄러워. 네 말대로 나 얼마나 부끄러워. 정말 쪽팔려 죽겠어. 내가 이재명하고 같이 있었다니. 이재명한테 그거를 갖다 10년 있으면서 이재명 그 눈치를 못 챈 이 멍청한 유동규. 그리고 나를 총알바지로 세우려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뒤에 딱 빠져 있었던 이재명이 야 그거를 내가 눈치를 못 챘다.
그거를 그리고 잡혀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눈치를 못 챘어. 그 멍청함이 그리고 그 비열함들을 알아내지 못한 그 멍청함이 난 정말 부끄럽다. 쪽팔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70에 샀는데 그 270도 빚으로 땡겨서 산 거고 2천에 팔은 거니까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몇만 %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돈 들어간 맞습니다. 거 대비. 맞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강제로 뺏었으니까. 네, 강제로 네. 뺏게 하고 헐값에 후려치고 네. 그 다음에 2천만 원에 판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 네. 그거로 다 해서 이 모든 게 여기 있었던 이 대장동 세력 다 얽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 땅을 강탈해서 비싸게 파는 이거를 행정 권한으로 한 거예요. 날강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해가지고 어떻게 김만배하고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거는 왜 속이고 김만배는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뷰 한번 와서 알겠는데 그 훨씬 이전에 김만배하고 저기 그 법조 기자들하고 밥 처먹으면서 김만배가 그 법조 기자를 소개시켜준 거 그거는 왜 거짓말을 거기서 쏙 빼나? 이재명이? 그리고 여기서 이 원주민들은 땅을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죠. 근데 강제로 산 거예요. 강제로 행정 권한으로. 네. 강제로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 이재명이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김만배 알고 있었고 나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고를 하면서 김만배가 힘이 세잖아. 그리고 김만배가 네.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있잖아. 네.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네.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그때 파기 나올 때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환진 예. 아니 이제 재판을 하잖아. 그러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미리 얘가 얘기해줬고 그렇게 나오니까 정진상 이재명 뒤집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신던지 모시듯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원주민들의 땅을 환지를 해줘서 이재명 리스크가 많잖아요. 왜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유동주 남욱은 이거를 환지를 해줘서 주인들한테 다른 땅으로라도 이걸 보상을 해줘야지. 이거는 강탈이지 않냐 이런 건데 이 새끼들은 유동주 남욱 밟고 그리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 밟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밟을 사람들은 계속 밟은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원주민들 그거는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끝까지 환지하자고 그랬고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그 법정 자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재론하지 마라까지 9월 1일 날 명령을 내려요. 이재명이 공개석상에서. 그래서 더 이상 재론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끝까지 환지를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그러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환지로 안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밟아버린 사람들이 네.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난 그리고 그 땅 주인들. 환지를 했으면 감옥 안 가도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땅 그렇게 돼서 거기 표가 몇 개나 된다. 이거 표 계산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치. 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밟아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400표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해봐야 땅 주인들 해봐야 400표밖에 안 된다고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표 계산해서 별거 아니다 그냥 밟아버리고 간다라는 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밟힌 게 그 400명이 언젠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동규형 자체는 유동규도 저거 버려 유동규한테 덮태기 씌워버리자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됐던 거고 아니 400표밖에 안 된다고 체하라 이랬던 인간들이 누구 또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 잘 팔아먹어. 네. 예?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소위 공무원 같은 또 무시를 해. 네. 그죠? 네. 지들 필요한 사람들만 팔아먹어. 주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열받아 있습니다. 세상에 네. 무시하는 거지. 정말요.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0분들에 있는 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게다가 경기도 가봐. 뭐 지금 1,300만인데 그 400표 뭐. 이재명이 지금 저 어디에다 했냐면 업적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일 잘하는 이재명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해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조한 게 유동규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고 그게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부풀려가지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채웠잖아요. 김만배 일당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뒤로 이제 먹는 거 다 알았잖아. 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정진상 저하고 그 김영하고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김만배한테 소개받은 사람들 소개도 시켜주고 김만배가 이렇게 합니다. 김만배가 사업자고 어떻게 하고 이야기 내가 보고 안 했겠어요? 다 했지? 그래놓고서 지분은 훨씬. 그러니까 김만배인 줄 알았으니까 이성문이를 갖다가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지. 생판 모르는 이성문을 갖다가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겠어요? 내가 불러준 거 아니라니까요. 이성문을 자기가 부른 거라니까요. 비서실에서 부른 네. 거야 그거.
이성문 네. 김만배하고 이야기가 그때 재판에도 공산주의- 나는 거기에 김만배 오는지 몰랐거든. 아니 이성문 올지 몰랐거든.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나도 그때 증인으로 가기 때문에 네. 나도 먼저 거기 이제 변호사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있었어요. 검사들이 물어볼 거. 네.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연습하고 있는데 나 오고 난 다음에 뚝 누가 와. 근데 거기 이제 이성문이야.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왔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거 내가 불러서 왔으면 내가 인사했겠지. 나는 이성문을 그때 처음 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제가 이 사람들한테 왼쪽으로 탈출한 거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강탈할 때 명분이 뭐였어요? 공공이었어요. 공공. 네. 공공을 위해서 땅 주인들의 이익은 밟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놓고서 공공이 아니라 사적인 비즈니스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로 나오는 이득으로 온갖 정치인들과 사방팔방 다 매수하고 곽상도 민정수석이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퇴적금 아들한테 50억 주고 이재명 그거 안테나 역할 해주고 네. 안테나 역할 해주고 박근혜 그런 정부 거야. 민정수석실 자료가 어떻게 서울시 성남시랑 실시간 공유가 되냐고. 그러니까 말이 돼요, 이게? 안테나를 해준 거야. 우리한테 그 민정으로 넘어오는 성남 관련된 민정으로 넘어온 뭐가 있나? 네. 이거 다 안테나로 넘어온 거야. 실제로 공유가 됐다는 내가 다 거예요, 보고하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저쪽에다 사람을 심어요. 네. 우리 사람을 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쪽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쪽에도 한 자리 차지하면서 저쪽에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400명한테 토지 지분을 자기네들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공공의 이름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거기서는 공공으로 뭐 1공단 얼마나 조금 떼어주고 나머지 건 다 자기들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래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포켓의 그 쌈짓돈을 만든 하나의 사업이었고 그 성남의 그 당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성남 FC에서 후원금 받죠. 기업들. 그 후원금 받으면 그게 성남 FC로 다 가야 되잖아. 나 성남 FC한테도 고소당했었어. 아니 아무튼 성남 FC로 그게 100% 다 가야 되잖아.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48억을 냈어. 그럼 48억이 성남 FC에 다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이재명이가 규정을 바꿔. 승인을 해주고 바꿔. 정진상이가. 어떻게 바꾸느냐? 그 모집해오는 돈을 모집해오는 사람한테 10%인가 20%인가 수당으로 줘요. 수당으로 줘요, 수당으로. 수당으로. 그러면 브로커비야.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도 자, 아니고. 그 네이버는 왜 해줬어요? 그 브로커 때문에 해준 게 아니죠. 그 브로커가 나 보고 네. 여기 성남에 저기 그 후원금 좀 내. 네. 그러니까 그래 당신 얼굴 봐갖고 네. 내가 48억 낼게. 이랬으면은 뽀찌를 먹어도 돼. 뽀찌 수당을 먹어도 돼. 그 그 사람 영업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영업이면 되는데 이거는 되죠. 어떻게 했느냐? 성남시에서 용적률 올려줄게요. 용적률 장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네. 뭐냐면 우리 에이전시 써요. 이렇게 자, 된 거예요. 그 사후에. 네이버는 어떻게 되냐면 10억씩 줘요. 왜? 용적률 올라가고 그 단계별로 단계별로. 해가지고 못 돈을 믿는 내는 거지. 거야. 못 그렇지. 믿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냈지. 그 다음에 거기 뭐야 거기 거기 저기 어디야 거기 갑자기 병원 원래 짓기로 했다가 네. 정자동에 병원 짓기로 했다가 그걸 갖다가 두산. 두산 같은 경우도 뭐냐면 병원 부지야.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바스 병원에서 그럼 우리 병원 하자 뭐 이랬는데 다 거부해 이재명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두산이 그걸 갖다가 상업용지로 부악 올려줘.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여러분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맨날 보이는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에요. 그거를 갖다 부악 올려주고 그 대가로 성남 FC가 돈을 내게 해요. 네. 자, 성남 FC 돈을 내게 하는데 그걸 갖다 성남 FC가 직접 안 받고 어떻게 받느냐? 네. 그 재윤경이가 했던 게 그거 무슨 주빌리 은행. 아니 주빌리 은행 말고 그뭐 뭐 있었어. 그래서 뭐였더라? 아씨. 무슨 저기 그 자선단체 네. 거기다가 돈을 딱 내고 거꾸로 거기에 자선단체에서 성남 FC로 네. 또 돈을 쏩니다. 쿠션을 쳐요. 그래가지고 수수료 떼고. 수수료 딱 했는데 수수료 떼고 조금 떼고 이제 일로 넣어. 근데 그 성남 FC에 또 그것도 뭐냐면 그걸 전부 다 뭐야? 수수료. 누가 왜 영업해 왔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돈이 그 큰 돈이 전부 다 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현금으로 인출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영업해 왔다고 해갖고 영업비로 나간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40억을 네이버에서 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면 얼마야? 48억이지. 네. 예를 들어서 뭐 10%든 5%든 뭐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라 치자 그냥. 뭐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1%라 쳐. 자, 1%면은 얼마야?
4억 8천이지. 네. 4억 8천을 내가 이제 수당으로 받은 거야. 네. 나는 내가 영업을 안 했는데 네. 내가 그걸 영업을 행기된 거야. 그치. 성남시가 영업을 다 하고 용적률을 다 올려줬는데 네. 내가 영업을 한 게 된 거야. 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따온 것처럼 된 거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했느냐? 수당을 받았지. 네. 그 수당이 현금으로 싹 사라져. 난 그 수당 받은 사람한테 고소당했다니까요. 근데 무혐의 됐어요. 그 영업사원은 현금으로 다 뽑아. 졸라 귀찮게 경찰서 몇 번 갔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네. 현금으로 다 뽑아가. 자, 이게 그 당시에 성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성남 FC 누구한테 맡겨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호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또 백현동 어떻게 하고. 제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한 게 뭐였냐면 이 얘기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거지. 네. 자기가 뭐 체육회 이런 거 협회장도 자기 능력으로 한 거지. 이재명이 갖다 박아준 게 아닌데 이재명이 갖다 박아주고 자기가 수수료를 챙긴 것 같이 얘기했다고 나한테 고소를 했었어. 당연히 가서 무혐의 됐죠.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도 않은 거. 여러분 너무 슈퍼챗 후원요? 많이 해주시면 좋지 뭐. 해주세요. 뭐 그런 거고. 희망살림. 정팀장 예. 땡큐. 아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 비싼 서울도 아니야 이건 강남 다음으로 어지간한 강북보다 다 제끼고 분당 아닙니까? 분당 성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남이 왜 이런 식으로 되냐? 알토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토란 그린벨트도 많고 판교 일대 그거 그냥 뭐 하나만 용도 변경만 했다 하면 여기는 개발 사업이 실패할 리가 없는 데야.